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잔존 감염이 꼬리를 물고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 일부 지역에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은평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가동합니다. 안내판 등 자전거 도로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600명대를 이어갔고 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이틀째 1,000명을 넘겼는데요.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나흘째. 저녁 외출 금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하루 발생한 전국의 확진자는 1,600명으로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 신규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유행에 비해서 발생 규모가 크고 또한 지역사회 무증상 확진자 등 잔존 감염과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따라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단계 조치가 2주로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4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질병청에서 예측한 2,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지사가 어제 브리핑한 것처럼 보다 강력한 조치, 붕대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방역당국은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짧은 기간 감염 규모를 줄여 일상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4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9월까지 석 달 동안 폭염 대책을 가동합니다. 먼저 생활지원사 150여 명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정보통신 기반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1,500여 가구에는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제공합니다. 또 취약계층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실직이나 휴업, 폐업에 처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로 공원 그늘막 쉼터와 동주민센터 내 무더위 쉼터만 운영됩니다.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주민자치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주민이 발굴한 여러 의제 중 먼저 추진할 사업을 투표로 결정했는데요. 투표 결과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기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책으로 여는 대통, 우리 동네 알리기 등 순으로 구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투표는 만 15세 이상 대조동 생활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현장 대면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667명이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문제점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정은영 은평구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나라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고 또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또 체중 감량 효과도 커서 의료비 증가도 막을 수 있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은평구도 몇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구분해 보면 총 30.83km로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자면요. 첫째는 불광천 자전거 전용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입니다.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위험할 수 있고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 및 구조물이 필요하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와 진입 구간과 표지판과 자전거 안전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전거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만약에 설치된 구간도 주민들이 경계 없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니 눈에 띄는 색깔을 칠한다는 등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한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경 오염을 낳는 방치 자전거를 가져다가 리사이클 과정을 거치는 전문 수리 공간을 만들어서 환경을 지키면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전거가 방치 자전거가 아닌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응암역에서 제가 세전역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 우선도로가 존재는 하나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도로서의 기능을 현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만을 위한 자전거 전용 차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교통 이동 수단으로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나라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차도를 없애고 대신 자전거 도로 설치 및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먼저 안전하고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좋은 정책과 법적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차량 운전자들은 이제 도로 안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볼 때, 그리고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인도 안에서 자전거 운전하는 걸 볼 때 위협을 느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혹시 인식들이 부족해서 눈치를 주거나 위협하는 등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레포츠의 하나인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행자도 또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요. 그보다 도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국 중 자전거 사고 사망률 1위로 현재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한 자전거가 수칙에 대해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보면 수영 교육이나 어린이 안전 면허는 필수이고 안전 교육 등이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육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알리는 수신호입니다. 또 우리 은평구도 캠페인이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은평 주민이 이용 가능한 자전거 플랫폼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정은영 의원이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32도 안팎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나 방역이 위중한 상황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마스크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여름철 내내 폭염 사각지대에서 매일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음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안 나오고 더 힘들지. 네,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층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보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월등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를 되도록 빨리 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대책일 텐데요.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 우리 이웃을 위해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라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던 무더위 쉼터도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매년 여름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상황 점검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폭염에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이런 거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여름 불볕더위까지 추운 겨울만큼이나 혹독해질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